오늘 밤에는 어떤 사고가 생길까요? 서초 소방서 인근 방배동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 최대한 빨리 가야 하는 소방대원들. 현장까지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타는 거예요? 커피숍 앞에 아마 낙엽 같은 게 좀 타고 있다 그러네요. 타고. 다행히 차가 막히지 않는군요. 화재 상황을 알리는 문자는 계속 날아오고 더 속도를 냅니다. 포공 서천역 248-2차 활동 개시. 현장에 인명구조팀과 화재 진압팀이 도착했습니다. 소방관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환자 응급처치와 이송을 맡은 구조, 화재 예방과 진압을 주 업무로 하는 소방, 그리고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대입니다. 카페 2층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휘팀장의 지휘가 이어집니다. 지휘팀장은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요. 인명구조팀은 바로 화재가 난 건물로 들어갑니다. 혹시 연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그 사이 화재 진압팀은 불끌 준비를 하는데요. 펌프차의 수관을 끌어내려 물이 잘 분사되도록 꼬이지 않게 펴서 화재 현장에 도착. 물을 뿌립니다. 다행히 불은 금세 잡혔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할 때는 물을 싣는 펌프차, 장비차, 지휘차, 구급차 등 기본 7대가 출동을 하는데요. 커피숍 건물 외벽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출동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제압된 상태인가요? 네, 어느 정도 진압이 된 상태고요. 일단 외관상 불은 보이지 않지만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보기로 하는데요. 대부분 물로 화재를 진압하지만 유류 화재나 차량 화재 시에는 산소를 차단하는 폼 형태의 화학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건물 외관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일단 다 잡혔어요. 네, 불은 다 잡혔고 이제 화재 원인을 우리 화재 조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제 2차 조사를 할 겁니다. 이건 간단한 이제 피해가 요 정도니까 그냥 다행이에요. 철수. 발화 원인도 완전히 제거했고 인명 피해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철수하는 소방관들. 화재 진압 후에도 소방관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수관과 장비 정리를 마친 후에 철수를 하는데요. 화재 현장 투입은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무섭거나 두렵진 않으세요? 무서운데요. 처음엔 무서운데요. 괜찮아요. 그냥 동료를 믿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믿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군요. 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한 번 출동한 후에는 기진맥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소방관들의 대기실. 잠시 짬이 나면 휴식을 취하는 곳이죠. 대원들 대기실이고요. 대기실인데 이제 각자 뭐랄까 출근을 해서 자기 일을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적이 이제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잠깐 가수면하는 자리거든요. 잠을 자더라도 언제 울릴지 모르는 출동 벨소리에 신경은 언제나 곤두서 있습니다. 화재 진압 후에는 간단하게라도 꼭 씻어야 한다는군요. 화재 현장 갔다 왔으면 불냄새 나잖아요. 냄새 난다고 하죠. 냄새 난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뭐 익숙해졌고
지금은 이렇게 대충 씻고 이따 나가기 전에 또 샤워하고 나가니까. 오늘 밤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관제실 대원은 언제 울릴지 모를 신고 전화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팀과 교대할 시간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네. 교대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실시. 오전 교대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B팀이 하루 동안 서초구의 안전을 지키게 됩니다. 교대 후에는 출동이 아니더라도 언제 닥칠지 모를 출동에 대비해 항상 장비 점검을 하는데요. 교대할 때마다 그 장비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또 무슨 의도세요? 항상 소방관들은 이걸 1분 안에 있게 돼 있으니까 장비가 내 개인 장비가 제대로 다 작동을 하는지. 거기까지 가. 예, 개인 장비, 그러니까 이거에 의존해 갖고 그 연기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때가 22kg 정도라 그러는데. 소방 장비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의 임무는 엄청난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소방 장비 또한 화재 진압용 물이나 소화기 외에도 만물상에 가까운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마음씨도 있고 막 그러네요. 마음씨 뭐 빠른 거. 부셔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요. 부시고 뭐 문을 따고 강제 개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장비차 안에는 망치, 전기톱 등 없는 게 없는데요. 있는 장비 다 합치면은 대략 한 200개예요? 예, 200개 정도. 최소 한 10년은 해야지 이제 장비 좀 다룰 수 좀 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차의 종류도 물을 싣는 차, 장비가 실려 있는 차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제 펌프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진압대원들이 타는 차입니다. 물 탱크차라 그럽니다. 탱크차라 그러는데 이 탱크차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펌프차에서 만약 화재 현장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 공작차는 이제 우리가 차가 만약에 이제 뭐 떨어졌을 때 만약에 견인할 수 있게끔 끌어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각종 장비들이 여기 다 실려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층 건물 화재 시 출동하는 굴절차와 고층 건물에서 인명을 구조할 때 쓰이는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맞춰 차량 출동이 결정된다고 하는군요. 소방대원들은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진압팀 있고 구급팀 있고 구조팀인데 저희는 거기서 이제 인명 검색이라든지 현장에서 인명 검색이라든지 뭐 인명 구조 활동, 그걸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구조팀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합니다. 로프 구조를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옆에 뭐 지형지물이나 이런 식으로 부주를 출동이 없을 시에는 항상 훈련을 합니다. 한 사람도 있고. 이때 울리는 출동벨 소리,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대원들. 출동벨 소리가 나고 차에 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 소방서에서 관내 사건 현장까지 5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화재가 아닌 인명 구조 출동입니다. 네, 서초소방서 119 구조대입니다. 신고하셨죠? 네, 우선 저희 지금 가고 있고요. 안에 계셔가지고 못 나오시면 뛰어가지고. 무전 상황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현장을 빠르게 살펴보는데요. 차를 후진하다 급발진으로 옆에 벽을 들이받고 벽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끼면서 운전자가 갇힌 상황. 그냥 좀 쓰리 좀 빼봐. 빼, 잠깐 빼. 우선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을 빼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야, 저기도 중립에 놓으라, 중립에.
생각보다 차량 손상이 심합니다. 하나, 둘, 셋. 도구를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 대원들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차를 밀어보는데요. 조금만 더 밀어봐. 하나, 둘, 셋. 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전자도 다행히 큰 부상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붕괴 위험이 있는 담벼락인데요. 담벼락은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이 상태인데 저거를 조치를 해놓고 저기가 가야 이게 좀 그 다음에 좀 안전한 상황이라. 견인차로 사고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한 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담벼락을 처리합니다. 로프를 연결해 담벼락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아슬아슬했던 담벼락 붕괴 위험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화재 외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 현장 처리까지 소방대원의 몫입니다. 완전 조치 잘 됐으니까요. 글쎄, 네, 그거하고 이제 아까 차량 주군하고 상의하시고 본인 들어갈게요. 그래서 수고했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안전사고 현장을 마무리하고 다시 소방서로 철수하는 대원들. 안심도 잠시 또다시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이번엔 자살 신고자를 찾는 일입니다.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위치 추적 신고인데요. 이게 가정 불화로 이제 뭐 자살 암시에 나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놓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GPS나 핸드폰의 GPS나 아니면은 그 와이파이가 연결된 지점. 통계에 따르면 화재 진압 출동 건수는 연평균 4만 건 정도. 하지만 인명구조 출동 건수는 2013년 약 53만 건에서 2016년엔 75만 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 핸드폰 위치 추적을 보며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실종자. 실종자 가족만큼 소방대원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검력이 설정 100인데 위치 추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신세계 쪽 다시 갔다는데? 박스 옆에 있는 거잖아. 여기 어느새 신고 접수 후 2시간이 지난 상황.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색도 하고 있지만 실종자의 모습은 찾기 어려운데요. 찾았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못 찾아가지고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복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너무 지체되어 있으면은 혹시라도 다른 화재나 구조 출동이 났을 때 정말로 저희가 현장에 더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는데 또 그런 출동을 저희가 또 못 나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또다시 출동입니다. 이번엔 화재 현장입니다. 서초동 주택가에서 불이 난 건데요. 화재가 난 후 연기와 유독가스가 퍼지는 시간은 약 5분. 가스 배관 쪽에 불이 난 것 같아요. 5분 안에 도착하는 게 목표예요. 현재 시각은 5시 13분. 그러나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막혀버리면 피해자로서는 답답하고 불안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소방차 하대 출동합니다. 차량 정지하세요. 소방차 좌회전합니다. 차량 정지해서 차량 정지. 소방차 하대 출동합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지 말고 큰 길로 가세요. 거기 골목이 좁아서 차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다행히 차들이 비켜줍니다. 그래도 애가 타는 지휘관.
다른 관내 소방차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치솟는 불길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불길은 없는 상황. 5분 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연소기가 지금 이상 있는 것 같은데 가스가 누설돼 갖고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이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해갖고 인명 피해 없고 초기 진화가 잘 된 상태죠. 화재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불법 주차. 다행히 올해부터 소방법이 개정돼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길은 아무래도 주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야간 때는 오히려 더 주차 차량이 많아갖고 또 들어들 불법 주차도 이렇게 해갖고 활동하기가 힘들죠. 출동할 때보다 교통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복귀할 때에는 사이렌을 켜지 않아 더 오래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를 위해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17번의 신고 전화 그리고 8번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삼시세끼 제대로 챙겨 먹기 쉽지 않은 소방대원의 일상. 이제야 늦은 저녁 겸 야식으로 라면을 먹습니다. 그냥 라면을 박스채로 사놓고 드시네요. 네. 왜냐면 야간 근무하는 날이 많다 보니까 좀 배고플 때가 이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습관대로 이렇게 돌아가다 그렇게 주머니에 손 넣으면 초코파이 2개씩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진짜. 23m 안폭 서초육 다시 1. 반찬도 제대로 없지만 시장이 반찬. 라면 먹다가도 출동하기 일수. 맛있어요. 오늘은 그나마 편하게 라면을 먹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체력 단련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연기 같은 거 들고 화재 현장 가면은 연기를 밖으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다 깨야 되고 뭐 사람도 끌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일단 장비 자체가 다 무거우니까. 개인 장비 무게만 23kg. 이때 또 울리는 출동벨.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정말 양말도 안 신으시고 아까 샤워를 하고 잘 말리고 있었거든요. 초동입니다. 현재 지하층에서 불이 켜져 있는데 응답이 없는 세대가 있어요. 무척 상황이네요. 도착하자마자 빨리 출동하기 위해 차 안에서부터 준비를 하는 소방대원들. 이번엔 양계동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라는군요. 주택가 화재는 옆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진압해야 합니다. 연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주택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인명구조팀이 장애로 몸이 불편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할머니 한 분을 구출했습니다. 다행히 연기를 많이 마시지 않은 상황. 화재 원인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하다 탄 모양입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인지를 크게 못하고 연기가 많은데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연기 타는 냄새 보고 이제 신고를 한 거니까 다행히 뭐 병원도 이송했고 연기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현장은 정리가 됐습니다. 어느새 새벽 4시. 잠시 시간이 나는 틈에 쪽점을 자는 소방대원들. 구절차, 탱크차, 구급차, 구조 이벤트 출동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화재 현장일까요?
하루에 몇 번씩 출동하지만 그럴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대원들.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때요? 불이 그 내부에서 일부러 피워놓은 것 같다고요? 누가 불을 피워놓은 것 같답니다. 층에서 지금 불 피워놓은 게 보이네요. 내부에서 불을 피운 것 같다는 신고 전화. 현장을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어디에도 불의 흔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내부까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형 바닥 조심해요. 바닥 조심해 바닥. 일단 4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침대를 한번 냄새 확인해봐. 4층 건물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불이 난 곳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상 없답니다. 확인했대. 오인 신고 같습니다. 반대편 집에서 부지표 사이로 빨간 불빛이 비치면서 안에 유리창에 반사된 게 화재로 이제 오인되는 것 같아요. 이 집일 것 같습니다. 노란 하루에 접수되는 신고 전화 중 오인 신고가 40%나 된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또 보는 거 아니야? 그쪽에서? 다행인 거죠. 불이 안 났으니까. 저 조금만 고생했더라도 일단 불이 안 났잖아요. 사람이 또 안 났으니까 다치지도 않았을 거고. 전화상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매번 출동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뭐하다 나오셨어요? 왜요? 그런 걸 얘기해야 돼요? 대자로 뻗어 있다 나왔는데. 별거 아니라는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올라갔던 게 싹 내려가지고 긴장했던 게. 새벽 4시.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또다시 출동입니다. 화재 신고는 아니어서 구조대 차량만 출동하는데요. 최근 들어 한파로 인해 안전사고 신고가 늘었는데요. 이번에도 추위로 생긴 대형 고드름 제거 신고입니다. 402호로 올라가야 됩니다. 대형 고드름은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거 지금 보이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택가 벽에 30cm가 넘는 큰 얼음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먹으면 떨어질 수 있고. 안 녹은 상태인데. 얼어버렸어. 안전한 얼음 제거를 위해 집안에서 접근을 해보기로 하는데 추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창틀이 추워가지고 다 얼었어요. 지금 이걸 창문을 열어야 작업할 수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단단하게 얼었는데. 며칠 동안 이어진 한파로 고드름이 생긴 근처 창문은 열리지 않는 상황. 한층 더 올라가 아래로 내려가서 제거하기로 하는데요. 천천히 빼질 수 있어요. 조심히. 그만 열어. 밑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밑에 얼음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 조심스럽게 작업해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 작업을 하기로 합니다. 안전하게 로프를 설치하고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가까이서 보니 고드름 크기가 꽤 큽니다. 한꺼번에 떼어버리면 아래로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 담아.
조금씩 잘라서 제거하기로 합니다. 다 잡을까요, 반장님? 혹한기 고드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 고드름은 뭉툭한 덩어리 형태지만 끝이 뾰족한 고드름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드름 낙하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11월부터 3월 초까지 대형 고드름 제거 신고 접수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고드름 제거를 위해 4층 높이에 매달린 대원들. 반장님, 안 무서우세요? 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공에서 하는 작업이 쉽지 않지만 사명감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드디어 5kg에 육박하는 고드름이 제거됐습니다. 고드름 제거에 1시간가량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다른 분한테 이제 저걸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그럼 119 부르세요. 그래서 나 무서워서 못 부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근데 막 신고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오신 거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걸면은 바로 신고해 주세요. 너무 커지면은 저희도 곤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뭐 필요 없이 그냥 고맙다고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을 나왔을 때도 더 힘이 나더라고요.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방대원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